원래 지난주에 녹음한 거 정리하려고 했는데요. 녹음한 걸 날려먹었어요. 아이패드가 녹음이 제일 깨끗해서 아이패드에서 녹음해서 구글 포토에 백업한 뒤에 PC에서 내려받아서 편집하는데요. 구글 포토에 올라가지 않아서 보니까 녹음을 30분밖에 안 했는데 3시간짜리로 인식이 되면서 일부 영상이 늘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되돌리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준비하려는데 급히 제한 요청이 와버리는 바람에 이제야 다시 녹음하네요. 그래서 이전에 하려던 부분은 다음 기회로 넘기고 이번엔 일본에서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조금 적어드리려 합니다. 며칠 전 갑자기 파트너사에서 요청이 왔는데요. 연간 1000억엔 매출을 눈앞에 둔 대형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가진 업체입니다. 일본 어디서든 보면 있는 이자카야라면 거의 이 업체 거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의 다양한 프랜차이즈를 가진 업체인데요. 하지만 다양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다 보니 프랜차이즈들마다의 다른 재료나 메뉴 운영 방식 등이 자잘한 손실을 보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순수익은 좋지만 여기서 매출 증대 및 순수익률 증대를 위해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팬데믹이나 태풍, 흉작 같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에도 매출에 타격을 주지 않는 다이나믹 프라이싱 시스템과 RAG를 이용한 매출 및 유통 유저의 피드백 분석, 그리고 가급적 로우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어 가공된 DWH와의 분리로 로우 데이터의 학습 및 분석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기 위한 프로젝트이고요. 제한 금액은 약 3억엔 정도로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3억엔 밑으로 제한을 하는 이유는 대형 SI 업체에서 품위 과정을 최소화하여 빠른 품위를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이 3억엔이라서 3억엔 언더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많죠. 이 중에서 제가 작성할 범위는 데이터 레이크 플러스 DWH 그리고 시스템 연동 개발까지네요. 그래서 조금 찾아보니까 예전에는 오라클이나 SQL 서버의 DWH 상품에 BI 솔루션을 많이 제안을 했는데 요즘은 스노우플레이크가 데이터 레이크에 DWH까지 해주니까 대부분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주얼 툴로서 파워 BI나 태블로그를 그냥 쓰면 되는 거죠. 저도 제안이 편해지므로 그냥 스노우플레이크로 제안을 했고요. 보통 RFP를 보면 누가 만들었는지 알게 되는데 이번에도 보니 뭔가 다른 업체가 만들었다는 느낌이 강해서 이번 제안은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예전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RFP를 외주 업체가 써준 경우 그 RFP를 써준 업체에 특화된 기술을 넣기 때문에 타사는 거의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연히 받게 되면 이득이니 제안을 하는 것 뿐이죠. RFP의 페인 포인트에 대한 명확한 기술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잘 적은 걸로 봐서는 실무자가 작성했다기보다는 외부 컨설팅 업체가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고요. 그 컨설팅 업체와의 관련은 적지만 CAC라는 대형 SI 업체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주는 의미는 있습니다. 저는 제안서에서 기술적 근거와 구현 방법 그리고 범위를 적고요. 그에 따른 제안 금액을 적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프론트 개발을 맡은 것 같네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은 전문 컨설팅 업체에서 만들어준 RFP 내의 페인 포인트의 분석을 하고 그 뒤에 그에 따른 대응 방안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추출하고요. 그 과제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할지를 적는 부분입니다. RFP가 자세할수록 적기가 쉽지만 이번 RFP는 너무 두리뭉실한 내용이 많아서 근거를 잡기가 어려웠네요. 예를 들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의 양, 그리고 몇 대의 DB 서버와의 통신인지, 연간 어느 정도 데이터가 늘고 있는지 등의 캐퍼시티 플래닝을 위한 기초 정보가 전무합니다. 즉, RFP를 작성한 컨설턴트 역시 그냥 대충 형식만 맞춘 느낌이 너무 강했죠. 이런 경우는 내부자랑 소통 가능한 사람이 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CAC에서는 내부자와의 소통은 안 된 것 같고요. 결국 RFP에 충실하게 두리뭉실한 제안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간 SI팀은 DWH는 잘하는데 요식업계의 데이터는 만진 적이 없다고 통으로 저한테 넘겨버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챗GPT와 노트북 LM을 이용해서 정리를 했죠. 우선 외부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은 챗GPT입니다. 제안서에 나와 있는 기능들을 리스팅하고 그에 필요한 기술이나 기능을 나열시켰고요. 그 기능들을 보면서 애매한 것들만 제거하고 메인 기능 리스트를 완성을 시켰죠. 그리고 RFP 기능 리스트 그리고 추가 코멘트 등을 넣어서 노트북 LM에 던져서 각 해결 방안별 PPT에 넣을 정보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쁘게 표로 만들어 주네요. 이걸 PPT로 넣어서 붙여 넣었습니다. 스카이워크를 써볼까 했는데 현재 500PT만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조정을 하는 정도의 돈을 내기는 뭐해서 그냥 노트북 LM이 만들어준 표를 PPT에 적절하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문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해결안을 제시할 수 있었고요. 기능 수, 테이블 수에 따른 공수 산정이 되고 이 공수에 기반한 제안서의 비용도 완성이 되었네요. 인프라는 클라우드에서 여기저기 계산 안 해도 됐고요. 스노우플레이크도 클라우드지만 5년간 예상 비용은 적어서 줬습니다. 용량을 받지는 못했지만 목표 매출 1000억엔에 근접했다는 내용과 각 프랜차이즈당 객단가를 1만엔 정도로 맞춘 뒤 1인당 20KB 정도 쓰지 않을까 하여 역산을 해서 200GB 정도가 매년 추가되는 용량이고, 그렇다면 전년도는 점점 적어지므로 보존 연도를 3년 잡아서 500GB를 스타트로 계산하면 얼추 맞을 거라 생각하고 캐패시티 플래닝을 해줬죠. 이제 사업 기간에 맞춰 기간별 몇 명씩 넣을지를 계산해주고 끝. 이전까지는 문제를 하나씩 짚고 각각의 문제에 어떤 기술에 어떻게 쓰면 해결된다를 멋지게 만들어줬어야 했는데, 그걸 만들기 위한 기술이나 최신 기술 동향을 읽어내고 작성하는데 원래 시간이 엄청 걸렸거든요. 하지만 그걸 AI가 다 정리를 해주니까 이젠 하루 만에 다 쓰고 서로 예산 분배 토론하고 그 예산에 맞춰 조정하고 제약사항을 달면 끝. 제안이 너무 편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상대보다 나은 걸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어프로치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긴 하죠. 거기에 AI에 없는 아이디어들을 넣고는 합니다. 아직 SE가 되지 못하여 프로젝트 제안에 참여해 보지 못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올려봅니다. 끝.